안녕하세요. 경희대 배수진입니다. 네,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저희 연구는 코로나19 한국 그 사례를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추이를 활용한 수정된 감염 예측 모델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서 시의적절한 방역 대책은 매우 중요한데요. 적절한 방역은 신속 정확한 확진자 예측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감염 예측 모형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SI, SIR, SEIR 등 다양한 감염 예측 모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SNS라는 것이 활발하게 활성화돼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회 의사소통의 양상을 감염 예측 모형에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감염 예측 모델인 SEIR 모델을 기준으로 SNS 효과를 반영한 수정된 SEIR 모델을 제안한 데 있습니다. 기존의 전염병 모형을 좀 살펴보면 1918년 이제 스페인 대유행 이후에 컬맥과 맥켄드릭에 의해서 최초의 수학적 모형을 정립하기도 했는데요. 구획 모델 유형의 전염병 모형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SI와 또 SIR 등의 이제 그런 모형이 제시됐었고 SEIR의 경우는 익스포지드라고 해서 잠복기를 고려한 모형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방역 대책을 할 때 잠복기라는 14일 잠복기라는 것을 고려해서 방역 대책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저희가 이 감염 예측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은 SEIR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기존 그 보건 분야에서 SNS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은 수행된 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보건 분야에서 SNS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순기능에 대한 효과 연구와 관련해서 소개된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기능에 대한 또 기능으로서 소개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건 정책 수립에 있어서 SNS의 중요성은 이제 인식되고 있지만 SNS가 방역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SNS와 코로나19 감염 정도 사이에 상호성이 있음을 가정하고 예측 모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SNS의 이제 이용 동기를 정보 동기와 사회 동기로 분류하게 됐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근거는 기존의 이제 미디어 이론 중에 이용과 충족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이론에 대한 연구자들이 좀 또 동기들을 이제 분류한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지만 기존 다른 선행 연구에서의 정보 동기 그리고 사회 동기에 대한 그걸 근거 삼아서 분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보건 분야에서의 효과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분류를 가지고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정보 동기라는 것이 순기능일 때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역기능일 때는 확진자 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감염자 수에 대한 어떤 추이는 다시 그 사회 동기에 대한 그런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그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SER 모델에 대한 것을 먼저 저희가 한국 상황에 맞는 이런 데이터들을 먼저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하게 됐고요. 다음 표에 있는 수식이 저희가 SEIR 모델의 어떤 기본 요소와 그 수식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아래에 있는 4가지 요소가 접촉자 수라든지 감염률 그리고 잠복 기간 그리고 완치하는 기간에 대한 것에 대한 초기값에 따라서 이 예측하는 기간이라든지 그 그래프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에 시작을 할 때 저희는 SEIR 모델을 이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초기값을 찾는 작업을 먼저 수행을 했고 이 수행하는 과정을 이제 몬테카르로 방법론을 가지고 제가 경우의 수들을 이제 돌려서 가장 최적인 실제 한국 데이터와 저희가 예측하는 SEIR 모델의 그 MSE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초기값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접 전파 감염 경로 또는 그 비의학적 개입 방법으로서의 SNS에 대한 부분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동기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SNS의 뭐 정보 동기, 사회 동기, 그리고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분류하게 됐던 것을 기반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뭐 효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류하는 체제를 갖고 분류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그 SNS와 그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을 가정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설명드렸던 저희가 그 정보 동기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그 확진자 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SNS의 어떠한 그 빈도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분포를 이룰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교 분포와 포상 분포의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떤 기간 동안 또 어떤 그 뭐 람다든 그 평균이든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그래프의 모양을 따라서 SNS가 그런 효과의 흐름을 가질까라는 것을 몬테카를로 방법론을 가지고 수행하게 됐고, 네, 그거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데부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수행을 할 때는 R 코드로 수행을 했고 그에 대한 코드에 대한 약식입니다. 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거는 자료 수집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통계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 자료로 배포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SNS 관련된 자료 수집은 뉴스, DB 검색 사이트인 비카인즈를 활용했고요. SNS 데이터를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서 한 이유는 언론에서 다뤄주는 이제 SNS 활동 내용이 SNS 전체 빈도만을 반영하는 것보다 좀 더 정제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4개 언론사를 좀 선정했던 이유는 언론 뭐 그런 신문 발행 부스라든지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4개에 대한 언론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할 때 저희는 뭐 코로나19 그리고 플랫폼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 유튜브, 코로나19 페이스북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오는 전체 기사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됐고요. 전체는 약 한 2,097건 정도였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지금 본 연구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분류 작업은 최종적으로는 2,067건을 하게 됐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먼저 내용 분석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연구자 3인이 이제 내용 분석을 통해서 하고 다음과 같은 변인들을 추출하는 과정들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SER 모델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예측에 대한 그 그래프 결과인데요. 네, 저희가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 SER 감염 예측 모형에서는 초기 값에 의해서 가장 확진자 수의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 상황에 가장 맞는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고 그것이 가장 저희가 MSE가 가장 낮은 값으로 찾아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있는 확진자 수, 인피시어스라는 확진자 수를 저희가 기준 삼아서 저희의 제한하는 수정 모델에 반영하는 데이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제 결과를 또 보게 되면요. 앞서 제안하는 모델 4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됐고 모델 4가 가장 낮은 가장 적합하고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와서 2배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수정된 모형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적용한 예시인데요.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저희 SER 모델에 나온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흐름이고 파란 색깔이 실제 한국 데이터 그리고 주황 색깔이 저희가 수정한 그 SER 모델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끝으로 결과에서 보면 이제 또 사회 동기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는 또 이제 과거 확진자 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고 감염자 수는 이제 그날의 순기능적 사회 동기와 3일 후 순기능적 사회 동기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을 보면 논의를 하면
네, 첫 번째는 기존 SER 모델보다 확진자 추이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한 수정된 SER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정보동기 SNS가 이제 확진자 추이의 선행 효과로, 그리고 사회동기는 확진자 추이의 그 후행 효과가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택트 상황에서 SNS가 간접 감염 전파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SNS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호작용은 사회 학습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두라가 설명했던 그 사람의 사회학습 이론은 사람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 특히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언택트 사회에서 SNS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배우는 것과 또 알던 내용을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강의, 동영상이나 글들을 통해서 손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팬데믹 하에서 SNS 이용 동기 특성이 좀 기존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본 모형으로 31번째 확진자로 인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2월 18일 이전까지는 SNS 이용이 크게 두드러나지 않는다라는 현상을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과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팬데믹 상황에서 SNS 활용 대책이 방역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그 SNS 형태가 기존 감염 모형의 이제 정확한 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을 한국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보인 최초의 연구다라는 점이 있고요. 둘째, 그 정보동기 SNS 확진자 변동, 또 정보동기 SNS가 확진자 변동에 영향을 주고 또 확진자 변동이 사회 동기 SNS로 이어지는 동적 연속 체인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SNS가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게 됐습니다. 끝으로 실무적 실사점으로는 첫째, 그 SNS 중심의 IT 서비스 산업과 보건 산업의 융합이 팬데믹 해소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SNS와 SNS 관리는 유효한 비의학적 개입 방법이고 팬데믹 등이 발생할 경우 SNS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팬데믹 상황에서 SNS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되는데 국민의 심리적인 요소와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기능적 활용이 확진자를 줄이고 팬데믹을 극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